안녕하세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휴식이 조금 되셨을까요?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어제 집에 도착하셨을 거고, 또 멀리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 도착하셨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죠? 저는 나흘 동안 고향을 들락날락 했더니 굉장히 많이 피곤한 상태고요. 그 피곤함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목소리로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성대가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수님 이틀 동안 했고 리허설 할 때 하고 또 본 공연할 때 하고, 그런데 이튿날이면 그럼 리허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을 진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목이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시간시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 중독자가 됐는데, 하여튼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가 딱 귀에 들어왔어요. 가수님이 "우리는 그 무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거로 생각했잖아요." 따뜻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목을 축여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후반전에 가서는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들으셨나요? 저는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목을 쓰는 사람들이 자꾸 따뜻한 물로 목을 축여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가수님도 뭐 얼죽아 할 때는 얼죽하고 또 무대에 있을 때는 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만나 뵈면서 저의 목소리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인제 중앙서택 이런 분들이 저를 모르세요. 근데 제가 뭔가 선물 받으러 가서 이렇게 내밀었을 때 제 목소리를 딱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서류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도 목소리를 기억하셔서 '아, 사람에게 있어서 목소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향 콘서트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남으로 가야 됩니다. 남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창원, 그다음에는 광주, 그다음에 쉬고 나서 또 부산을 가야 돼요. 무조건 남행 열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인제 그 콘서트장에서 창원 응원단들을 만났어요.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한꺼번에 못 모이셨나 봐요. 창원, 광주, 다음번부터는 모이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얼른 달려가서 촬영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지나오는데 창원 그 스태프분들이 저에게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달라 그래서 제가 짧게 해서 또 올려 드렸어요. 그때는 동영상 라이브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인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잘라서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동영상에다 담았다가 다시 인제 영상을 담아서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어제 뭐니 뭐니 해도 경호 오빠야죠, 경호 오빠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웅디에게 사연을 말해 봐 이 코너가 쪼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재미없다. 재미없다. 갑자기 분위기 다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제는 웅디에게 사연을 말해 봐가 분위기 다 살렸습니다. 가수님이 노래를 더 잘하셨죠. 그런데 그 경호 오빠야 때문에 쪼끔 그 노래가 묻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 카페가 다시 살아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은총 오빠야 이야기할게요. 저도 모르게 은총 오빠라 그러네요. 우리 경호 실장님 성함이 은총이랍니다. 은총, 영웅 너무 대단한 팀이에요. 아주 막강해요. 은총에다가 영웅 이렇게 모여서 한 팀이 됐는데요. 그분 진짜 눈빛이 무서워요. 그치만 제가 그분 쇼츠 몇 번 올려 드렸잖아요. 그죠? 그분이 있어서 가수님이 더 빛이 나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특히 퇴근길 할 때 그분이 굉장히 지켜보고 계세요. 어 우리 손을 볼까요? 뭐 어디를 볼까 하여튼 가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천만다행 제가 인천에서 가수님 손잡았을 때 제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수님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잡았으면 그분이 바로 달려와서 딱 분리시켰을 거예요. 근데 가수님은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저는 한 손으로 잡고 있었고,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한참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서 "하이 터치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가수님에게서 눈을 안 떼요. 그죠? 그리고 어제 그 사연 신청자,
그분 이름이 예뻤었는데 그분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랑 저도 똑같이 공감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 손도 그렇게 크지 않고 힘도 많지 않아요. 초반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인천에서 그랬던가 하여튼 제가 그 인제 가운데 통로에 서 가지고 쪼끔 이렇게 다가갈 것 같았어요. 쪼끔 의자에서 쪼끔 한 발자국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손만 이렇게 대면 될 텐데 확 떠다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휘청했어요. 그래서 '뭔 남자가 이렇게 힘이 센가.' 그 힘이 저한테 탁 전달됐어요. 그래서 빈정 좀 상했어요 진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인제 생각해 보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경호원들은. 잠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쪼끔 빈정이 상했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상남자로 느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경호 실장님 잘생겼잖아요. 잘생기셨고 또 인제 결정적으로 그 쇼케이스 때 가수님을 번쩍 들어 올린 게 그분 저보다는 젊어 보이지만 물론 현직에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뭔가 딱 각이 잡혀 가지고 힘이 있어 보이고 잘 웃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눈이 매섭잖아요. 웃지도 않고 이러신 분인데 그분 어제 그 우리 사연 신청자 안아주러 갈 때 보셨어요? 그분도 부끄럼 타시더라고요. 상남자들이 원래 그렇게 부끄럼 타는 건가요? 가수님도 말로만 상남자라 그러고 맨날 웃을 때 보면 그 손으로 입을 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 상남자 은총 오빠야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분 지금까지 100 점이었으면 인제 어제 이후로 200 점이에요, 200 점. 진짜 대단하고요. 가수님 집안 단속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댄스 오빠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뜨문뜨문 가수님이 경호 오빠야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 가수님을 지켜주는 경호 오빠야 매력 만점입니다. 우리 팬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수님을 지켜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경호 오빠야들한테도 그렇고 또 인제 가수님을 지키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가수님을 지키는 유튜버들에게도 굉장히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뭐 특별히 한 건 없지만 많은 분들이랑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수님을 응원해 줘서 고맙다.' 그런 쪽 한쪽. 아니면 또 자기들이 가수님을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뭐 멜론 서밍 뭐 이런 거 투표 이런 걸 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황룡시대 구독자님들이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많이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대망의 울산 또 대망의 고향 공연을 끝내고 다시 창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제 가수님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못 봤어요. 저 미리 나오는 바람에 퇴근길 보려고 미리 나왔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켰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수님이 퇴근길을 또 지켰는데 뭐 안쪽을 지키나 바깥쪽을 지키나 지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 댓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그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온 사방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안에서 지키는 분은 안에서 지키고 밖에서 지키는 분은 밖에서 지키고 가수님이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곡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뭐야 굿즈를 입으신 분들은 안 나가셨어요. 초대 손님들이 나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이 곡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또 그 트로트 가수 팬들이 보면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잘 못 참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3 시간 참아요. 거기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갔잖아요. 집에까지 올 수 있어요. 아직 저는 젊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인제 연세가 많고 이러시는 언니들은 아무래도 뭐 생리작용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들락거리고요. 제가 인제 그동안 거의 앞에만 있다가 이번에 고향에서 2번 다 뒤쪽이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줄 몰랐다고. 울산에서 2번째 날도 그랬어요.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왔다 갔다 하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비디오 영상 나올 때는 휴식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디오 영상을 보시는 분은 보시고 가수님도 휴식을 하고 우리도 화장실을 갔다 오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제 우리가 창원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다 생각했던 그 시절로 창원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를 추억 속으로 또 데리고 가나 봐요. 창원 생각나요? 그때 창원 많이 더웠는데 제가 이제 두 언니가 그 호텔을 예약해 놨는데 저기 낑겨 잤어요. 그냥 낑겨 자고 아침 먹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사랑해요 황룡 했는데 한 번 끝나면 다른 팀들이 또 오셔 가지고 또 사랑해요 황룡 해 달라 그러고 이래 가지고 해 달라 그러신 거예요. 그분들이 하고 싶다고. 그 사랑해요 황룡을 굉장히 참여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요 황영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 앞에서도 했는데 또 이분 오시면 또 한 번 해라. 또 저분 오시면 또 한 번 해라. 이래 가지고 그 배너가 아니죠. 쇼츠를 많이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창원콘 특별 이벤트 산타에게 선물 받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래요. 엄마 아빠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마음 깊이 그리운 이름들 한 번만이라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고 싶다. 그런 마음 솔직히 한번 품어보셨죠? 어느덧 우리는 엄마 아빠를 지나 파파 할머니가 되어버렸지만 그때 맑았던 마음은 아직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엔 크리스마스는 외국 이야기지 우리랑은 좀 먼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아.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야만 겨우 작은 선물 하나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혹은 지금의 내가 어린이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파라님들 그 상상 창원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단 하루 창원콘에서는 우리 모두 다시 어린 우리로 돌아갑니다. 어른이 되어서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꾹 눌러 담았던 것들 조금은 무겁고 힘들었던 것들 창원에서는 잠시 내려놓고 가셔도 됩니다. 다시 선물 받는 날, 다시 설레는 날, 다시 우리 어린 우리가 되는 날, 그 특별한 하루를 창원 콘서트에서 함께 해요. 이벤트 상세 안내는 조만간 공개됩니다. 파라님들 준비되셨나요? 12월 20일 창원에서 다시 어린 우리로 만나요 이랬어요.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우리 이미 어린 시절로 많이 돌아왔어요. 오빠야가 생겨서. 가수님을 오빠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다 15세 18세 소녀가 됐어요. 그렇죠? 서로 이제 오빠야라는 말이 너무 쉬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세가 많은 언니들이 오빠야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60대보다 70대 후반 80대 이런 분들이 오빠야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회귀했어요. 더 많이 젊은 시절로 돌아오셔가지고 오빠야를 잘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지난번에 광주에서 겨울 우리 함께 광주에서 그 크리스마스 특집 했었어요. 그때 저 기억이 나는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꾸 돌려서 말했는데 누구 생각나느냐 하면요. 울산 정성방앗간집 사장님 생각나요. 그 사장님이 막 꾸며가지고 무슨 행복 전도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울산 파르님들이 그때 오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초보였어요. 응원의 초보였는데 울산 파르님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면서 그분이 북을 쳤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행복전도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트리오 있죠, 세 분? 우리 이제 그분들도 다 우리 팬이지만 명성떡집, 정성방앗간,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날라 그러죠. 스탠바이미 그 세 분들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데 동네 진짜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저도 이제 그분들을 알아보고 그분도 저를 알아보고 이러는 사이가 됐는데 우리 이제 그때 했던 소품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소품 뭐 버리신 분은 다시 사시면 돼요. 다이소 가면 비싸지 않더라고요. 산타 모자 2,000원만 주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소품 하나 정도는 산타 모자 정도만 가져오셔도 굉장히 빛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즐기는 내가 챔피언이에요. 즐기는 네가 챔피언이고 점잖은 거는 집에 두고 이날을 오셔가지고 진짜 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남팀에서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광주에서도 준비하시는 거 보였어요. 광정팀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들 어떤 상황이냐 자기 차례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창원팀도 그 경기 북부가 할 때는 좀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우리의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너를 가지고 오셨어요. 현장에. 지난번에는 그 울산에 오실 때는 부산하고
여기 경기 북부가 또 응원 도구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는 창원 지나면 광주, 부산이 남았어요. 창원에서는 또 분명히 부산이랑 광주팀이 응원을 하러 올 거예요. 응원하러 올 건데 아직 부산은 상세 내역이 안 밝혀졌어요.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그냥 부산에서 한다. 1월에 한다. 1월 24일, 25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창원은 크리스마스 특집, 그 다음에 광주는 송년 특집으로 바뀌었어요. 광주가 이번에 송년 특집이에요. 그러면 부산은 신년 특집 하면 되겠죠. 그죠? 신년 특집 아니면 가수님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어떤 특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수님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더 바빠질 예정이다. 더 바빠질 거라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로 하고요. 우리 이제 창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한 일정 없어요. 그렇죠? 우리 창원 티켓 다 받았고 광주 티켓 다 받았고 기차표 끊으셨나요? 기차표부터 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은 상세 일정이 나오는 대로 그 기차표는 언제 끊느냐 하면요. 부산은 그러면 우리가 1월 24일, 1월 25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부산 기차표는 언제 끊느냐? 12월 25일부터 끊으면 되겠죠.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12월 25일부터 부산 기차표부터 끊으세요. 기차표 끊고 아니면 저거 하시면 되죠. 랩핑버스 신청하시면 되고 그렇죠? 랩핑버스 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시고 난 조금 더 빠른 이동을 원한다 이러시는 분은 KTX 이렇게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일산 킨텍스 가면서 많이 배웠어요. 서울에 살면서 GTX 노선을 몰랐었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진짜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더라고요. 16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역에서 16분밖에 안 걸리고 우리가 또 한국에서는 지하철 탈 때 어떤 생각을 가져 있느냐.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들이 타는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간이 급한 사람이 타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교통약자들이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안 탔는데 이 GTX 노선은 그냥 그거로 타면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내려갈 때는 차선이 하나예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고 올라올 땐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 괜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도 옆에 거로 타고 올라오는구나 그랬는데 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배웠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지하 6층까지 내려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그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가수 덕질을 하고 올컨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콘서트 가는데 막 이런 거 준비하고 가는 거 치장하고 가는 거 부끄럽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린색 칠하고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렇죠? 내가 뭔가 더 많이 장식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줄줄 달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나 가방에 인형 달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방에 인형 달고 다녀요. 근데 그거 부끄러우셨나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쵸? 너무 당당하고 더 많이 못 달아서 하네요. 그쵸? 근데 저 왜 그 아기 웅이 인형 안 달았냐고요? 거기서 누가 달라 그러고 떼가지고 가까워 못 달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누가 달라 그러고 탐내고 떼가지고 가까워. 그리고 제가 사람들 사이로 많이 다니잖아요. 퇴근 시간 같은 때. 그 함께해요 황영우 시대도 제가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퇴근길에 등에 달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고 이래서 제가 스트랩을 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스트랩을 몇 개씩은 가져다녀요. 특별한 인연이 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소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나눠주고 뭐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비싸면 10,000원, 20,000원이니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선물 많이 받았냐고요? 많이 받았어요. 주로 소품 많이 받았고요. 인형, 반지, 저 반지 헤어핀 굉장히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검은 모자를 쓰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다녔는데, 모자를 썼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곱다 보니까, 빈머는 아니에요. 빈머는 아닌데, 핀이 빠져나갈까봐 그거 못하고 다니겠더라고요. 다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그거 빠져나갈까봐 못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창원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창원에서 만나요. 함께해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